60대는 정말 끝일까? 100세 시대의 진짜 생존 전략.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누군가는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겨우 절반이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수명은 100세 근처까지 늘어났는데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일반인들의 상식도, 법도, 모든 시스템이 60세를 경계로 마치 마법처럼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60세 이후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도 적고 일자리도 없고 사회에서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과연 60대는 넘을 수 없는 벽일까요? 둘째, 남은 40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셋째, AI 시대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실험하고 있는 어떤 전략도 공유해 드릴게요. 이건 좀 위험한 도전이지만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할 때야 기회가 있다는 걸 제 인생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요즘 자주 읽는 글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00세를 넘긴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축이 이동하는 시점이다. 와, 이 말 정말 좋지 않나요? 끝이 아니라 축이 이동한다니. 심리학적으로도 엄청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퇴 후에는 명함을 버려야 한다. 직책과 이름이 적힌 명함 말이다. 그리고 남과의 성과나 재산을 비교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말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입니다. 저도 완전 공감해요. 우리가 60년을 사면서 모은 그 명함, 그 지위, 그 평판 모두 내려놓고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해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관점도 있어요. 강창이라는 노후 설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평생 현역처럼 계속 활동하며 살아야 한다. 다릅니다. 정반대네요. 이분은 일을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사회적 관계, 건강,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되 동시에 나는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활동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 은퇴를 주장합니다. 명함은 버리되 손은 놓지 말자는 거죠. 저도 이제 70세입니다. 60세를 넘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가장 절실한 것 아시나요? 정년까지는 잘 살다가 60을 넘기면 정말 조건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상식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60세 이후 창업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나이에 창업? 망할 거다. 미쳤나? 아무도 응원 안 합니다. 모두가 말려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지 않아요. 진짜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60대는 넘을 수 없는 벽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벽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린 선일 뿐이에요. 60세가 되면 모든 게 스톱되고 마치 마법처럼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자기 자신이 선을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우기도 힘들고 습관도 쉽게 안 바뀌는데요. 맞아요. 정말 힘듭니다. 오래 사용해온 습관을 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진법으로 계산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영국은 아직도 12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도 원유를 배럴이라는 생소한 단위로 여전히 계산합니다. 왜? 습관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AI라는 괴물 말입니다.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통계를 보면 AI가 현재의 직종 340만 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정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AI는 인간의 수명을 더 길게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정년은 더 빨라지는데 수명은 더 길어지고, 이건 정말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노후 보장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지금의 모든 마인드를 바꿔야 해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현직이었던 경찰서에서 일할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1990년대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컴퓨터가 슬슬 사무실 책상 위에 나타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직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두꺼운 장부를 손가락에 닳도록 앞뒤로 넘기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이미 386 컴퓨터로 자료를 데이터화한 후 경찰서 민원인들에게 빠른 검색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얼마 후 상급기관에서 정기감사를 나왔어요. 감사관이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규정에 맞지 않는데? 일단 지적을 받았어요. 규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감사관이 다시 봤어요. 제 업무 방식의 엄청난 효율성을 보면서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규정상 지적은 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권장사항으로 올렸어요. 즉, 규정보다 효율성이 이겼다는 거죠. 지금 경찰서 민원실은 어떤가요? 아직도 장부를 뒤지고 있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나요? 이 변화가 불과 30년 전 우리가 직접 겪은 사회적 변화이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항상 그놈의 규정, 상식, 관습에 너무 익숙해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적인 사업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규정을 깰 용기, 상식을 깨부술 창의성. 이게 부족해요. 이발사에게 배운 것. 좀 이상한 제목이죠? 이발사에게 뭘 배우냐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받은 가장 깊은 영감은 이발사에게서 나왔습니다. 어제 단골 이발소에 갔어요. 제 머리를 정리하던 그 이발사는 50대 초반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날은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분은 정년 없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구나. 생각해보세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당신의 얼굴에 딱 맞는 머리, 스타일을 그려줄 수는 있지만 온전히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자르는 것, 그 손의 감각과 경험과 미각, 이건 기계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발사는 체력이 견디는 날까지 정년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의 정년은 체력이 방전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발은 해야 하죠. 그러면 이발사의 일은 영원한 일이 아닐까?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직업은 과연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AI는 계산은 잘하지만 결정은 결국 인간이 합니다. 이 명제를 기억하세요. 이게 앞으로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들이 위협을 받을까요? 회계사, 변호사 같은 직업들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직업들은 계산과 규칙에 기반하거든요. 변호사들도 지금 AI 법률 상담을 무력화시키려고 협회를 통해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현대판 붉은 깃발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를 봐요. 과거에 추산으로 하루 종일 계산하던 직업이 있었어요. 하지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주사는 사라지고 계산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회계사가 하는 단순 계산은
이미 AI가 거의 점령해버렸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남을까요? 결정이 필요한 일이에요. 상담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고 맞춤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 견디는 한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많이 버는 직업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어떤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도전 AI를 활용한 주식 매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감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은퇴 후에도 AI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실험 중입니다. 종목 선정부터 매수 전 종목 분석까지 저는 AI를 통해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장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저의 투자 스타일은 스윙 매매예요. 그에 맞게 AI가 종목을 선정해주고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까지 제시해줍니다.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좋은 수익이 나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그 좋은 시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43%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해도 주식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자신있게 추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식은 망한다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도전 자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과감한 도전을 권해드립니다. 소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각자의 재산이 다르니까 다를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은퇴자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들이 있어요. 첫째, 절대 추가 투자를 하지 마세요. 둘째, 신용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셋째, 이렇게 1년을 매매해서 보세요. 만약 1년 수익이 20% 이상이 난다면 그분은 계속 주식을 해도 됩니다. 경력자의 수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1년 매매 실적이 마이너스 20%를 넘었다면 그때는 즉시 포기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AI에게도 물어봤어요. AI야, 은퇴자가 주식을 하면 어때? AI의 답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AI도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단 생활비를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닌 분이라면 해봐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평가예요. 그래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생활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고 배울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린 글이 있어요. 마무리 주제가 좀 파격적이었어요. 남편 대신 부인이 돈을 버는 것도 부부관계에 좋은 현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반대 댓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역발상이거든요. 누구나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위험한 역발상적 도전을 권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 거기가 기회라는 거죠. 60세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규정 깨기.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가치관 전환. AI와 함께하되 AI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균형.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60대는 다시 시작입니다. 명함은 버리되 손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AI가 두렵다면? 그럼 적응하세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배움입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시도하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단순히 걷고 명상하며 내 삶을 재설계하든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는 명심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70세지만 여전히 배우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이 다시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매 댓글을 읽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100세 시대를 멋지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